어제 비가 엄청 왔습니다. 뭐 비가 온 것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인데 비가 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에 갇히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재난 지휘를 유선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자체도 굉장히 좀 뭐 비상식적이고 그런데 거기에 나온 지시가 출근 시간을 조정해서 공무원 11시까지 출근해라. 비가 와서 이렇게 재난 상황이 됐는데 공무원 11시까지 출근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머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는 분들은 뭐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짬밥이 좀 있어야 돼요. 오세훈 시장 보세요. 짬밥이 있잖아요. 바로 서울시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민방위도 입어야 된다 지금은. 네.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분이 또 이게 수혜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이라. 예. 네, 과거에 이제 오세훈으로 오세훈 비가 심심찮지 않다. 그럼 바로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예? 다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심야에 KBS 라디오 갔는데 10시 5분부터 방송 시작이에요. 근데 10시 5분이 됐는데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이렇게 오두커니 있는데 제작진들이 다 내려와서 우리는 방송이 없어졌다. 이제부터는 재난방송으로 가야 된다? 네, 그거 한다. 이제 집에 가라. 나는 그 KBS라는 데도 그렇게 합니다.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저도 어제 KBS에 1TV 출연 직전이었는데 집에 가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 집에 가라. 네. 그런데 대통령 어쨌든 집에 갇히셨다. 근데 걸어서 계단으로 내려왔으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걸어서도 있고 굳이 나오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었겠죠. 물론 이제 그 주변이 침수돼가지고 뭐 그게 어렵긴 했는데. 아크로비스타는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 침수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겠지. 뭐 헬기를 띄워도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이제 본 거고 대통령이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어쩌었어?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뭐 근데 우리 언론이 절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제가 가봐야 뭐 뭘 하겠습니까? 전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격려의 말씀 좀 드리고 비가 오니까는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 그 윤 대통령의 지지율 어저께 이제 물론 아침에 나온 겁니다만 부정평가가 전 처음 봅니다. 7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주목할 거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62.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5, 6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운영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긍정 27.5, 부정 70.1입니다. 이 숫자 뭐 김수민 평론가부터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지난 대선 때 제 20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5%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예측을 했었어야 됩니다. 집권을 하는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지난 대선은 비호감 대선이라고들 흔히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반대층으로 다 돌아서 있어요. 근데 지지하는 국민들도 그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반반이 내가 지지한 후보가 만족스럽다와 만족스럽지 않지만 투표했다가 반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0.5 곱하기 0.5 하면 0.25 아니겠어요? 4분의 1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는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다가 내려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지층의 반대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고 딱 던졌어요. 예를 들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좀 너무 쉽게 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한덕수 총리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노무현 정부 때 얘기를 계속 꺼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해군 기지도 했다, 한미 FTA도 했다. 그러면 윤석열 버전의 한미 FTA나 제주 해군 기지는 뭐예요? 이게 예를 들면 그게 그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보수층에서는 불만이 있지만 진보층에서는 환영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걸 던졌을 경우에 그러다가 뭐 지지층 이탈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냥 하다가 이 긍부정 평가는 휴가 기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쉬고 있을 때도 이렇게 떨어진다. 하면 한다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쉬고 있다고 또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김은혜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미난 점을 17가지 말씀해 주세요. 뭐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아니 뭐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정평가가 70이 되고 무슨 뭐 긍정평가가 25가 되고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더 이상. 근데 윤핵관 중에 한 명이 이철규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지지율 하락 어른이 두 가지를 뽑았는데 하나 당내 분란, 내부 총질 논란. 근데 이제 이거는 당내 분란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국민의힘 문제라는 거죠. 국민의힘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때문이다. 네,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전 정부의 적폐청산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철규 의원의 이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4대 윤핵관 중에 제일 4대 천왕도 아니고 4대 윤핵관입니다. 윤핵관 4대 천왕 중에 제일 지금 나머지 한 명은 누구죠? 네?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라고. 윤한홍. 네. 예. 그 아주 가장 그 질이 낮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준석 정리하고 지난 정부만 계속 공격하면 우리 지지율 오른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지금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어쨌든 했잖아요. 오늘 최종적으로 하죠. 이준석 정리는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적폐청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어 넣는 것도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봐라 얘기하지만 뭘 갖고 집어 넣느냐 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에 금괴를 10조 원어치를 숨겨놓고 국고를 빼돌려가지고 무슨 아방궁을 지어가지고 살던 게 적발이 됐다. 그러면 그거 감옥 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무슨 강제 송환 이런 거, 예? 저는 그게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걸로 걸어가지고 감옥에 보낸다라든지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어쨌든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 짚고 있는 것이죠. 김수인 평론가님이 답을 다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런 얘기를 김수인 평론가만 했겠습니까? 수많은 평론가 이름을 달고 있는 교수 이름을 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어요. 저 얘기를. 근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지금이 좋으니까. 난 보수니까. 자,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또 한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강성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에요. 하는 말이 민주당의 악의적인 프레임 때문에 네. 민주당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집단은 민주당 말고는 윤석열 대통령실밖에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뭐 그렇게 잘하는데. 네, 근데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예를 들면 김수인 평론가님과 같은 해법을 그래 정말 이렇게 해야겠어. 이분한테 얘기를 하면은 안 먹히니까 이게 해가지고 저런 얘기 막 하잖아요. 화가 났어. 열받아가지고 저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당신은 누구 편이야?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 할 거는 저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어제 도어스태핑에서도 휴가 복귀 도어스태핑에서 다른 얘기할 때는 되게 표정이 진지한데 대통령이 파이팅 나오니까 좋으시더라고요 표정이. 그런 얘기만 좋아하시나 봐요. 자기 편이 확인이 되니까 좋은 거죠. 네. 파이팅 원래 싸우자는 건가? 기자가 왜 그런 데서 파이팅을 외치죠?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생각, 기자가 말이야 권력을 견제하고 질문해야 될 거를 질문하고 언제나 그런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질문의 기회를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기자가 됐으면 말이야. 그 질문을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국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야지 대통령 파이팅이나 하는 기회로 써도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한편 하면서도 두 번째 생각. 불쌍해 보였나 보다. 기자가 보기에도 지지율 27% 막 25% 나오면은 불쌍해 보일 만도 하다 그게. 이런 생각도. 답변도 궁색하고. 그러니까 무슨 이 대통령이 휴가에 복귀해가지고 복귀 일성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회견문이라도 읽지 않을까. 앞으로 제가 잘해보겠습니다로 가지 않을까. 근데 메시지를 잘 보면은 국민을 잘 받들고 초심을 잘 기억하면서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요 석 달 내에 초심을 잃었던 것인지 또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초심을 이 석 달밖에 안 듣는데 초심을 어디서 잃어버렸고 어디서 국민의 이 목소리를 안 듣게 된 건지
그런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면 메시지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떻다는 건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지지율이 하락한 거에 대한 무슨 어떤 해법을 내놓은 걸로 인식을 해야 될까요? 오히려 저는 초심이라든가 국민의 뜻 이런 걸 언급하는 거는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던 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김세평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스태프가 복귀 도스태핑. 네, 저는 뭐 초보적인 수준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주목되는 게 인적 쇄신 여부인데 저는 인적 쇄신이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인적 쇄신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하는 건 그런데 대통령 본인은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고 안 한다 그러면 야 인적 쇄신 또 안 해?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를 다 대비했을 때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은 자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잘못이다. 내가 문제다. 이 정도 언급은 나와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빠져있는 채로 초심을 되새기겠다. 국민들 중에 일각에서는 초심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3명 그런 거 아니에요? 정부 자체가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부라기보다는 그냥 문재인 안티테제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예, 그리고 뭐 어떤 개혁에 대해서 국민 반대가 많으면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건 뭐 원래 원론적인 얘기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리고 맨날 뭐 찔러놓고 여론조사에서 반대 높게 나오면 그건 또 거두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각오 이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가 중요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는 전통 보수층도 같이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전통 보수층이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거 어느 정당이나 전통 지지층이 중요한 부분이 이 엘버트 허시먼의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명저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 드리는데 여기 보면 기업의 고객은 둔감한 고객과 민감한 고객이 섞여 있는 게 좋다. 왜냐하면 민감한 고객은 계속 피드백을 해서 기업을 자극시키는 한편 둔감한 고객은 계속해서 상품을 사줘가지고 시간과 돈을 원상 회복할 때까지 벌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전통 지지층이 둔감한 고객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쪽에 빠져버리면 이제 그거 뭐 판매량 이런 것들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또 전통 지지층만 바라볼 거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전통 지지층과 중도층 지지를 같이 회복시키려면 좀 이념에서 먼 것부터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실의 정실 인사, 배우자 리스크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럼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 뭐 국회에서 빨리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추천권 행사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네. 어쨌든 휴가 기간에 이 지지율 뭐 하락을 극복할 첫 번째 카드로 인적 쇄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에 처음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제일 어쩌면 민감할 문제를 불쑥 건드렸다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또 외고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가 이 인적 쇄신의 요구를 조금 뭐 부응하는 잠재우는 뭐 이런 그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왜 박순애만 그만두냐? 그만둘 사람 천지 빽깔인데 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오늘 방송하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제품은 소이킨의 진한 콩물입니다. 소이킨 진한 콩물은 오직 100% 국산 해콩으로 만들었고요. 청정, 경북, 영주의 최상 등급 해콩을 사용했습니다. 해콩에 모든 걸 통째로 갈아 넣었습니다. 이 소이킨 진한 콩물 500ml 4개에 25,000원입니다. 지금 마켓 다니는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쇼핑도 하시고 한겨레 TV 후원도 해주십시오. 왜 박순애만 그만두냐? 그만둘 사람 천지 빽깔인데 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만두는 것은 불가피하죠. 이분은 이건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그만두는 건데 왜 그만두는 건지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그만두는 건지의 설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 5세로 입학 연령을 낮춘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의 책임이다 라고 그만뒀는데 이분의 책임일까요? 저는 거기서부터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은 물론 이분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겠죠. 근데 이 얘기는 그 입학 연령 낮추는 얘기는 대통령한테 부처 업무 보고하면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대통령이 그걸 신속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장관이 나왔고 브리핑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업무 보고 방식이 그래서 애초에 문제라고 여기서 얘기했는지 어디서 얘기했는지 아무튼 온갖 군데서 얘기를 했는데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1대1로 독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뭐 장관이 뭘 얘기하는데 대통령 좋아 그거 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옆에 수석이든지 누가 서 있어도 대통령이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그게 그 구도는. 좋아 빠르게 가. 근데 이렇게 된 거죠 그냥. 그런 형식부터가 이 참사의 그 기본은 참사의 조건이었는데 그건 또 누가 하자고 그랬습니까? 장관이 하자고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 하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의 상당 부분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눈물로 읍참마속을 하는 심정으로 이분이 애초에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지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리를 하면서도 본인 얘기가 있어야죠. 나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 보고나 이런 거는 이런 방식으로 안 할 것이고 참모를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부처 간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이고 장관의 권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이 그만두기 전에 한덕수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전 정권 같았으면은 오늘 사설 내지 칼럼에 다 뭐라고 쓸 건지 압니까? 신문에서? 뭐라고 씁니까? 유체이 탄압법이라고 쓸 거예요, 다. 유체이 탄압법이지, 그게. 네, 오늘 근데 그걸 쓰기에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네, 근데 오늘 보면은 근데 6개 신문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겨레 경향은 이제 거의 뭐 반정부 투쟁 분위기고, 나머지 4개 신문도,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네, 나머지 4개 신문도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요, 다 사설이. 박순애 사태만으로 안 된다. 된다고 보지 마라. 네. 자, 요즘에 그러면- 조선일보가 굉장히 충심이 있습니다. 로열제 굉장히 있어요. 조선일보가 하면 중심이고 뭐 우리가 하면 뭐 반정부. 반정부 신문이죠. 네. 이상한 동아일보랑 한겨레 경향은 반정부 신문입니다. 답정너로 비판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 인적 쇄신, 그래도 좀 했네. 잘못을 뭔가 인정하고 있네. 이렇게 나오려면 누구까지 사퇴해야 됩니까? 누가 사퇴해야 됩니까? 저는 좀 내각을 가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쪽까지 가는 건 힘들 것 같고, 저는 인적 쇄신이 중요하다기보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쇄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근데 저는 최소한은 뭐냐면, 최근에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의 정실 인사, 이것을 정리하는 게 가장 급하다고 봐요. 다른 강요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제관료 출신들인데 그 핸디캡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똑바로 되면 받쳐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에 여당 문제다. 인적 쇄신의 문제는 당의 문제고. 당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사실 당이 주도하는 정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못 지켰죠. 뭐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 했는데 안 됐고 똑같은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당 따로 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늘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충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충성인데 항상 뒷북이죠. 뭘 앞서서 제시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교육부 장관하고 둘만 이렇게 부각돼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 내각이라든지 이쪽의 인적 쇄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당의 문제다라고 봐요. 김민하 평론가 누가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져야죠. 네? 우리가 똑바로 했어야죠. 우리가 누굽니까? 네. 반정부 투쟁 3명. 사람들. 우리가 사퇴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평론가에서 사퇴하고. 김승인 평론가님 말씀대로 당이 기능을 정지해버렸잖아요, 지금. 그게 그냥 예를 들면 민주당 정부, 국민의힘 정부를 못 만들었다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런 비판을 하려면, 저는 그런 비판이 맞다고 보면서도 그런 비판을 하려면 당이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그 당을 제끼고 뭐 혼자 독주하고 있다 뭐 이런 구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당은 기능이 지금 정지해버렸고 이준석 징계 이후에 기능이 정지 상태예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뭘 했든지 간에 그 정지 상태고 대통령실도 대통령이 뭘 보좌 하는지가 큰 물음표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제각기 기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참모진을 바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안 될 거면, 그런 방식으로 안 될 거면, 김기춘식의 이런 거라도 해라. 김기춘식의 그런 건 어떤 겁니까?
다 틀어지고 어떤 그 정무적인 판단과 그게 아주 구태한 방식일지라 하더라도 다 틀어지고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갖다 놓든지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사람을 바꾸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보수 언론이나 이런 걸 쭉 보면은 분위기를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8월 17일 전에 8월 17일 후에 8월 17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참모진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싹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마음을 먹고 있다. 17일인 이유는 뭐죠? 그 무슨 뭐 중요한 날인가 봐요. 네.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취임 이후 며칠 뭐 며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그런 걸로 한다. 그 다음에 이 정부 들어와서 날 받아오고 이런 거 민감해졌고 사람들이. 그리고 원래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사면 이런 거 해가지고 좋은 분위기 만들고 네. 그다음에 17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게 뭐 며칠 어쨌든 17일 기점으로 해서 1차 뭐 개각과 쇄신을 한다. 싹 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시는지는 모르겠고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사람을 가르라는 얘기가 참모를 가르라는 얘기가 책임을 지라는 뜻으로 무슨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기능적으로 지금 김대기 대통령 실장 훌륭한 사람이지만 지금 필요한 역할이라는 것에 맞는지는 좀 의문 아니냐. 그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기능이 더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능이 그게 안 맞는다 그러면은 누굴 자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또 보강하지 뭐. 예를 들면 특보로 하든지 뭐 이런 걸 보강. 그러니까 얘기가 사람을 자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지금 부정적인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것 같아요. 사람을 바꾸면 누가 따라오겠냐 이런 얘기를 인적사진 보고 대통령실 관계자 말로 여러 언론에서 복수로 그런 코멘트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거부한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쇄신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보수 언론에서는 8월 17일이 취임 100일일 텐데 취임 100일 기점으로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그런 거를 계속 이제 그게 되겠어라는 거가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강성규 시민사회수석이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 뭐 전화 연결이지만 연결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른바 이제 김건희 커터로 들어왔다는 대통령실의 사람들 뭐 최고의 가정 동기도 들어오고 코바나 콘텐츠 직원도 들어오고 뭐 일각에서는 더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튀어나올 때마다 이 인적 쇄신이라는 건 빛을 발하는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김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빛을 발한다고요? 그러니까 발에는 발에는 네. 그렇죠. 저는 그 문제부터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자꾸 뭐 대통령실 인사 정도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원래 익숙한 사람들 데려가서 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실의 권한이 아주 약할 때 그리고 채용하는 인원도 얼마 안 될 때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현재 현실은 오히려 대통령실 힘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또 인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쓴다 이거는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일부는 뭐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데려갔다고 했는데 캠프에 일했다고 다 대통령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근데 더 문제는 그러면 좋다. 재량껏 인사를 기용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 명단 공개 못 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문제, 바로 그 대통령 주변의 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통령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뭐 장관이나 이런 거 교체한다고 해서 그리고 대통령실에 좀 이름 난 사람들, 뭐 김대기 실장 포함해서 이쪽을 교체한다고 해서 여론이 그렇게 잦아들지 않을 호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바꿀 거면 대통령 본인이 변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고 바꿀 거여도 사람 바꿔도 대통령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변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측근 문제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엄중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후보 때부터 그 문제는 엄중하지 그러니까요. 하지 않으시던데. 그러니까는 모든 국민들이 부정평가가 70%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선 때 처가 비리 엄단 선언하라 했잖아요. 배배 다 꼬였어요.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부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